안녕하십니까. 경찰학 1일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지난 우리 1차 순경 채용 시험에 있었던 문제인데 그 중에서 좀 의미 있던 문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 행정법 범위가 조금 넓어져서 우리 행정심판법이나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그리고 또 행정절차법 같은 파트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그 중에서도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같이 연관지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좀 수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행정심판법상 재결이죠. 재결은 뭡니까? 우리 행정심판을 하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결정을 가지고 우리는 재결이다 합니다. 우리 그 법원이죠. 법원에서 하는 결정이 우리 판결 또는 결정이 이렇게 하는데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이죠. 쉽게 말해서 판결하고 같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되게 쉬운 겁니다. 재결 있죠? 재결은 서면 하도록 그렇게 되는데 우리 판결 있죠? 판결은 판결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서. 이 판결서라는 것 자체가 뭔가 서류죠. 서류이기 때문에 이 재결도 마찬가지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기각하고 항상 비교하는 문제가 각하가 있습니다. 각하가 있는데 각하는 쉽게 말해서 요건 같은 걸 갖추지 못했을 때 그때 본안 판단을 하기 전에 물리치는 게 바로 각하다 보시면 되고 근데 기각은 있죠. 기각은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본안 판단 들어갑니다. 본안 판단 들어가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있을 때 이유가 없다고 이럴 때 바로 그러니까 기각이 되니까 이번 질문도 맞는 질문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항상 우리 관련된 다른 법령에도 각하하고 기각을 제일 많이 구별하니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고 3번 문제 있죠. 요거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우리 문서의 효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문서의 효력. 문서의 효력이 언제 발생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입장이 바로 뭐냐면 문서를 우리가 발신했을 때 있죠. 발신되었을 때 그때 효력이 생긴다는 게 바로 발신주의가 되는 것이고 이에 반해서 그러니까 문서가 상대방한테 도달했을 때죠. 도달했을 때니까 성립한다. 이게 바로 도달주의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죠. 거의 대부분 원칙입니까? 원칙이 도달주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어떤 기관에서 결정을 했는데 상대방한테 도달하기도 전에 그 문서가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도달주의가 원칙이라는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돼요. 그걸 묻는 문제가 바로 3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3번 문제는 가만히 뜯어보면 앞에서 이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결서의 등본 있죠. 재결서의 등본은 송달이 됐을 때 이렇게 되죠. 송달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까? 보내서 도착한다 이 말이겠죠. 이 답을 줬다는 겁니다. 답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했습니까? 재결서가 청구인한테 발송이 아닙니다. 발송은 뭡니까? 보내는 거죠.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송달이 됐을 때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이론적으로 뭐 시험 문제 낼 만한 그런 지문이긴 하지만 답이 앞에 빤하게 이렇게 보이는 이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있죠. 약간만 좀 침착하고 약간만 더 그러니까 센스를 가지시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셨던 것처럼 앞에 답을 주고 있죠. 앞에는 송달해야 된다 그래놓고 뒤에는 발송해야 된다. 앞뒤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고 그리고 또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이 도달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됐다더라고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해두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 요것도 그러니까 잘 읽어두셔야 될 필요가 있긴 합니다. 자, 우리 재결의 기속력이죠. 우리 법원의 판결도 그러니까 기속력이 있듯이 재결도 당연히 기속력이 있게 되는 건데 이때 기속력이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관계되는 행정청이나 또 관계되는 다른 기관들이 있겠죠. 다른 기관들이 따라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우리는 기속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속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결정문 주문이죠. 주문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당연히 따라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전제되는 요건사실이죠. 요건사실에 인정하고 판단과 관련된 부분도 당연히 따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그 재결을 하기 위해서 했죠. 재결을 하기 위해서 그 요건들이 있겠죠. 요건들에 대한 판단들을 틀림없이 행정심판에도 하게 되는데 그 요건에 대한 판단이죠. 그것도 당연히 기속력이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맞고 그 다음 것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포인트가 뭐냐면 종전의 재결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 시와는 다른 사유입니다. 다른 사유를 들어서니까 처분하는 거. 이거는 기속력과 전혀 관계없다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요거와 관련되어 있을 때 그때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거 전혀 다른 거죠. 다른 거기 때문에 이때는 충분히 처분을 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판례 내용. 이것처럼 앞으로 우리 순경 채용시험 있죠. 채용시험에도 기본적으로 법령뿐만 아니라 그 법령과 관련된 아주 리딩 케이스죠. 리딩 케이스들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조금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나름대로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니까 법령도 좀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 관련된 판례들도 적어도 한두 개씩은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일 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